네, 안녕하세요. 시리얼 킬러의 전호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한동훈 장관 딸 스펙 의혹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군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한 장관과 배우자, 그의 장녀를 업무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등을 불러 2차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조사에 앞서 한 장관 딸이 지난 2월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문서 정보에 케냐 출신 대필 작가의 이름이 적혀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8일 한 장관과 배우자, 딸을 업무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이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장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죠. 안 소장은 한 장관 자녀 의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의혹에 비춰보면 더욱 심하다며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지도 않고 있고 그나마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정직하게 스펙을 쌓고 힘들게 입시를 준비할 때 한 장관은 비리로 잔스펙을 쌓고 입시 혜택을 받아 부와 명예, 특권을 대물림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한동훈 장관의 딸이 어떤 스펙들로 인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의혹들과 쟁점을 순차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 애플리케이션 제작 및 미국 대회 출품은 200만원에 전문 개발자에게 의뢰해 제작했고 대회 규정 위반. 두 번째, 2020년 온라인 매체 팬데믹 타임스 설립자 참여는 사촌과 스펙 품앗이 한 것이며 미국 입시 전문가 이모의 주도. 세 번째, 2020년 한국 3M 중고 노트북 50대 복지관 기부 중계는 엄마 지인인 기업 임원을 통해 기부 중계했고 미국 매체엔 본인 노력 부각한 광고성 기사를 게재. 네 번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자책 10권 출간은 저작권법 위반 의혹. 다섯 번째, 2021년 차별금지 미술전은 외할머니 건물에서 유학 전문 학원 도움을 받아 개최. 여섯 번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논문 7편 전화 등재는 대필 및 표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PD수첩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봉사활동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올해 7월 활동까지 본인 자필 서명이 미리 되어 있는 기록을 발견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6가지 의혹들 중에서 현재 알려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제작 및 미국 대회 출품.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제작 대회에 한동훈 장관 딸이 이종사촌 언니와 팀을 이루어서 참가를 해서 수상을 했지만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한 별도의 제작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기획하고 또 그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지 구성을 하고 실제로 이걸 애플리케이션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 단계, 그리고 이걸 홍보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크몽이라는 플랫폼 앱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의뢰받아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들이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의뢰를 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대회 규정상 참가자들은 참가의 경지는 앱에 대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제작하는 코드까지도 담겨져 있어야 해서 전문가 멘토가 멘토로 등록하고 조언을 해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작 자체를 직접 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형사법적까지는 갈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대회 규정을 봤을 때 대회 규정을 고의로 위반해서 관련되어서 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그 대회 주최 측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확인됩니다. 다만 한동훈 장관 측에서는 입장을 밝혀서 당시 한 장관의 딸이 이 부분을 직접 담당했던 것은 앱의 기획과 홍보에 관련된 것이었고 개발 자체는 팀에서 다른 팀원들이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범죄가 성립된다면 고의적인 면에서는 범죄는 적어도 자신의 딸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이제 그런 고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데 고의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대회 규정상 그렇게 제작을 외조로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그것을 위반해서 위계에 의해서 업무방해를 일으켰다는 고의를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었는지, 그 중에서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회 성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고 앱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앱 자체를 개발해서 출품해야 하는 것이라면 외주 개발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매체 팬데믹 타임스 설립자 참여. 팬데믹 타임스를 알기 전에 먼저 미국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었던 것부터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유행은 미국 대학 입시도 바꿨습니다. 2020년 6월 15일 미국 하버드대는 누리집에 학생들의 표준화된 시험 점수를 요구하지 않고 2025년 클래스에 입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표준화된 시험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했죠. 하버드 발표 전후로 아이비리그에 속한 8개 대학이 미국 대학 입학 자격시험인 SAT 등 표준화된 평가 점수를 내지 않아도 입학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SAT 시험이 취소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자 명문대학들이 내린 결단이라고 합니다. 정량 평가인 SAT 등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명문대학 입시에서 봉사활동이나 과외활동인 엑스트라 커리큘럼의 중요도가 훨씬 높아졌고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남다른 스펙을 쌓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미국에서 전공자와 엑스트라 커리큘럼 목적의 미술을 두루 가르치는 한 강사는 미국 대학 입시에서 봉사활동 등이 중요해지면서 독특한 스펙이 늘어났다며 이제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가서 봉사활동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야기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알려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서 입시업체를 운영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이모 진아무개 씨는 이런 상황에서 발빠른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지죠. 진 씨의 두 딸과 한 장관 딸의 주요 활동이 2020년 6월 이후에 집중됐기 때문이입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이들이 설립자 및 편집장 등을 맡고 다른 한국인 학생과 함께한
온라인 매체 팬데믹 타임스의 개설일은 2020년 8월 14일입니다. 한 장관 딸이 이끈 봉사단체 피스 오브 탤런트 누리집은 2020년 6월 28일, 환경단체 퍼니클라이밋 누리집은 2021년 10월 19일 문을 열었죠. 이들의 논문 작성 역시 2021년 집중됐습니다. 한 장관의 딸이 충북의 한 복지관에서 온라인 교육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이 역시 비슷한 시기라고 알려지죠. 해당 복지관 관계자는 한 장관의 딸이 2020년 8월에 연락해서 그때부터 아이들 영화를 봐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논문 작성, 출판, 누리집 중심의 단체 매체 설립 및 운영, 온라인 교육 봉사활동 등은 오프라인 활동이 제약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스펙이었다고 하죠. 사촌언니 2명과 한 장관의 딸은 모두 1살치 차이가 나서 대입 준비 기간이 겹쳐 대입 스펙 품앗이가 가능했고, 실제로 진 씨의 두 딸은 지난해 올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다를 진학했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이모 진아무개 씨는 이에 더해 한 장관 딸과 사촌의 스펙 공유세 의혹을 보도하자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을 맞추자는 취지의 요구를 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죠. 지난 5월 초중순쯤 딸과 함께 활동했던 학생의 학부모에게 진 씨가 보낸 문자는 어디서부터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 일단 지인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고액 컨설팅을 했냐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은 다 같이 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멘토 비용을 모두 돌려드릴 예정이니 제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게 노이즈가 가장 없을 듯 합니다. 라며 위 학부모들에게 진씨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들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집니다. 세 번째, 한국 3M 중고노트북 50대 복지관 기부 중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이 주도했던 동아리가 이른바 기부 스펙 의혹 당시에 기념사진 전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죠. 한 장관 측은 기업 명의로 기증한 것이었고 후보자의 딸 이름으로 기증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해명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는 보육원과 기업 측이 기증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채 찍은 기념사진도 담겨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사실상 팻말에는 교육용 노트북 50대 지원과 함께 교육봉사, 피스 오브 탤런트 봉사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하죠. 한 장관 측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해당 기업은 내규에 따른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치고 복지시설 측과 기증 절차를 협의한 후 직접 기업 명의로 기증한 것이었고, 당시 후보자의 딸 이름으로 기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해명했었죠. 하지만 딸 주도의 동아리 이름 피스 오브 탤런트 봉사단이 적힌 기념사진 속 팻말 내용은 딸 이름으로 기부하지 않았다는 해명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 기부가 기업 임원인 어머니 지인을 통해 이루어졌고, 해당 인터뷰 또한 돈을 주고 하는 광고성 기사였다는 의혹이 있던 와중에 순수하게 직접 기업 명의로 기증한 것이었다면 딸이 주도했던 동아리 이름이 적혀있던 것을 과연 순수한 목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김용민 의원은 해당 기업은 또 등장한다. 딸이 그 기업의 논문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데 수상했던 논문의 경우 대필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건 역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며 대필 의혹 논문을 제출했고, 그로 상을 탔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당시 한 후보자가 그동안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 상식에 비춰보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던 것도 확인됩니다. 네 번째, 전자책 10권 출판. 한동훈 장관의 딸은 2020년, 2021년 영어 전자책을 10권 출판했다고 알려졌죠. 지난해 11월에는 자신과 자신의 단체 이름으로 한 달 동안 4권을 출판했는데 기하학, 기초미적분학, 세포주기와 유사분야 등이 주제였다고 합니다. 한 장관의 딸의 이력을 검토한 한 입시 전문가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 등은 에세이를 쓸 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방과후 활동의 경우 봉사활동이나 수상 이력은 10개에서 15개 정도는 적어야 한다.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한 것 같다고 알려집니다. 한 장관 측은 해당 영어 전자책에 대해서 사후에 원저자들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섯 번째, 차별금지 미수전. 고인 나이로 현재 국내 유명 국제학교 재학 중인 한 장관의 딸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차별금지를 주제로 한 미술전시회를 열었는데 한씨 외할머니 소유의 건물에서 이루어졌다고 알려집니다. 이어 21명이 참여한 전시회 주관자는 한씨가 대표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혈명사는 한씨가 다니던 유학전문 학원으로 전시회에 참여한 이들도 해당 유학전문 학원 학생이라고 확인됩니다. 특히 전시회에서는 후원도 받았는데 후원 계정은 한씨의 어머니 명의, 즉 한 장관의 부인 명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외할머니 건물에서 유학전문 학원에 도움을 받았다고 확인되었으나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전시 이후인 지난해 11월 미국의 한 지역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한국과 캘리포니아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차별금지 미술전을 기획 개최했으며 전시 수익금도 전에 기부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섯 번째, 논문 7편 저널 등재. 한 장관은 딸의 논문 발표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논문이라고 허위 과장에 언급한 글들은 2019년, 2020년, 2021년 3년에 걸쳐 학교 리서치 과제, 고교 대상 에세이 대회를 통해 작성한 것을 모아 2021년 11월 이후 한꺼번에 오픈 액세스 저널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각 주 폰트를 정리하여 업로드한 것이라며 대략 4에서 5페이지 분량으로 해당 오픈 액세스 저널은 간단한 투고 절차만 거치면 바로 기가 완료된다라며 해명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기업 등 연구자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한 후보자의 딸의 논문이 3편이나 실린 모 전자저널은 홍보 동영상에서 논문 투고 과정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들지 않고 비용도 단돈 미화 $50에 불과하다고 선전한다라며 이것은 전형적인 부실 학술지, 즉 가짜 학술지 혹은 약탈적 학술지의 형태다. 이런 학술지와 그의 돈을 내서 기부하는 행위가 얼마나 학문 생태계를 교란하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지 한 후보자와 그 가족들이 아는지 궁금하다라고 지적했었죠. 또한 한 장관의 측의 해명 과정에서 나온 오픈 액세스 저널에 대한 무지와 왜곡이 있다고 합니다.
전자정보 혁명으로 인쇄학술지가 전자전으로 대거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미 20여 년 전부터 해외에서는 오픈 액세스 운동이 발전해왔다고 하죠. 오픈 액세스 운동은 대형 학술 출판사들이 전자저널 출판을 독점하여 개인 연구자와 대학 도서관 등의 높은 구독료를 강요함으로써 연구자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지식과 정보를 사유화하여 그 공공성 실현을 막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최근 유럽과 북미의 대학들은 오픈 액세스 전환 계약을 연달아 체결함으로써 큰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최근 오픈 액세스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 액세스 저널은 누구나 지식과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학술지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는 점은 여느 학술지와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알려주며, 오픈 액세스 저널은 결코 간단한 투고 절차만 거치며 바로 기고가 완료되는 사이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픈 액세스 저널을 이해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고 국내외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약탈적 학술지의 잘못된 행태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한 장관이 연습용 글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서울대 교수에 이어 입시학원 대표까지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고 알려집니다. 서울 지역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김호창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딸의 논문에 대해 과제나 리포트 수준이라고 한동훈 씨는 말했지만, 전 세계 어느 고등학교에서도 학교 과제물이나 개인적인 리포트를 국제적인 학술지에 발표하지는 않는다면서 오직 스펙을 쌓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학교 숙제 수준의 글을 논문이라 포장하여 돈만 주면 게재해주는 학술지에 올려서 스펙을 만드는, 입시 관점으로 보면 공정을 해야 하는 가장 악질적인 사기라고 덧붙였다고 알려집니다. 앞서 지난 8일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도 당시 한동훈 장관 지명자 딸의 논문들이 많은 이슈를 일으킨다면서 몇 년 전 조국 장관 딸과 나경원 의원 아들의 논문이 이슈가 되었을 때보다 10배 이상 더 심각하다, 논문을 쓰는 일이 주업인 연구자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우 교수는 유학, 입시, 취직 등 뭔가 논문 업적이 필요하면 약탈적 저널에 문을 두드릴 수 있다면서, 당시 한 후보자의 측은 온라인 저널, 오픈 액세스, 고등학생 글 이런 표현으로 논문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려고 한다. 그러나 논문임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유학, 입시 등의 스펙을 게시할 때 당연히 논문으로 포장하려고 저널에 투고해서 출판했을 거라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지적했다고 알려지죠. 그러면서 진정한 피해자는 이 거대한 경제 사회 속에서 부모의 스펙 지도에 휘둘리는 아이들, 그리고 그런 찬스를 꿈도 꾸지 못한 아이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상처를 받는 국민들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 거주 중인 한인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한 장관 쪽의 해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미주교포 엄마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들은 한동훈 장관의 딸의 일명 미국 입시용 스펙 쌓기 관련한 각종 의혹과 한동훈 장관 측의 해명을 지켜보던 지난 며칠간은 저에게 그야말로 지옥같은 시간이었다고 밝혔었죠. 이어 이 사태의 본질은 한국 특검청이 미국 명문대 진학을 위해 촘촘히 설계하고 실행했던 조직범죄로 진단하고, 새 정부가 내세운 바로 그 가치, 공정과 정의의 탐뜻이 무엇인지, 대체 무엇이 한동훈의 공정인지 묻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장관 측이 딸이 쓴 건 논문 아니고 에세이 등을 모은 것이라거나 고교 재학 중 작성한 글들을 전자 문서화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21세기다, 전자 문서화가 필요하다면 워드 프로세서로 작업하고 개인 드라이브나 웹하드에 저장하면 충분하다고 반박했었죠. 대필 의혹에 대해 한 장관 쪽이 온라인 첨삭 등의 외부 자료가 있었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단순한 온라인 첨삭 지도를 위해서라면 굳이 케냐인 대필 전문가가 필요했을 것 같지 않다. 입시용으로 쓸 것도 아니고 그저 염승용으로 쓴 글을 첨삭하고 지댈 수 있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 정도는 당장 연간 학비가 5천만 원에 달하는 최대 국제학교 선생님 중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을 테니까 라고 짚었었죠. 갑자기 케냐 대필 전문가가 왜 나오냐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을 케냐 출신 대필 작가가 작성했다는 진술과 관련 정황이 8일 나왔었습니다. 한 장관의 딸이 2022년 2월 전세계 사회과학 분야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SSRN에 등록한 4쪽짜리 논문, 국가 부채가 중요한가, 경제 이론에 입각한 분석의 문서 정보를 보면 집필 날짜는 2021년 11월 11일, 지은이는 벤슨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적혀있다고 확인되며, 문서 정보의 지은이 항목은 일반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컴퓨터 혹은 사용자 이름이 저장되어 있다고 알려집니다. 구글 검색들을 활용해 벤슨을 추적을 한 결과 그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한 누리집에서 자신을 노련한 대필 작가라고 소개했으며, 영국 그리스 인도에 기반을 둔 한 프린세스 누리집에서는 6년간 글쓰기와 가해 경험이 있다, 블로그, 기사 작성, 학술 연구 작성, 수채 등을 할 수 있다며 논문이나 과제를 의뢰받았다고 현재 알려집니다. 벤슨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컴퓨터 문서 목록을 찍어서 보내주며 한시의 논문 제목과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한 해당 논문의 문서 항목을 보면 작성일은 2021년 11월 10일로 되어 있고 한시는 2021년 11월 26일 해외 학술지의 ABC 리서치 알레트에 게재했다고 합니다. 이후 한시는 같은 논문을 2022년 2월 2일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 SSRN에 다시 올린 것이라고 하죠. 한시 논문 문서 정보 내용과 벤슨의 진술 등은 당시 한 후보자가 내놨던 그간의 해명과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미주맘은 약탈적 학술지의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것과 한국의 일부 비양식적인 고액의 미국 입시 컨설팅 업체들이 허위로 학생들의 우수한 학문적 잠재성을 포장하는 전형적인 방식이고, 반복적인 표절의 문제와 대필 저자의 문제는 미성년자의 미숙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입시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다는 해명은 면제부되지 않으며 선한 의도는 부정한 수단을 정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어서 저희가 분노하는 것은 한동훈 딸의 스펙에 드리워진 영약하고 교활한 어른들의 조직적인 개입입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방글라데시의 대학원생과 논문을 공동 조술하고 케냐인인 대표 전문가를 연계하고 한국이 아니라 유럽과 LA 지역의 홍보 전용 언론 이용하고 앱 개발자를 고용해서 만든 앱을 대회에 출품한 이 모든 활동들은 보통의 고등학생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SNS와 촛불 시위에서부터 머신러닝, 경제학을 넘나드는 스펙이 아무리 표준을 채웠다고는 해도 미성년자 아이가 혼자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스케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장관 딸에 쌓인 스펙들을 들여다보면서 그녀의 활동이 아이리비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허가를 받은 산호세 거주 사촌들과 놀라울 정도로 겹치고 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 역시 한동훈 장관 딸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표절 논문을 약타자 학술지에 올린 이력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이들의 표절 논문과 봉사활동 그리고 수상 이력에는 마치 공동체가 움직이듯 거의 반복적으로 함께 등장하는 10여 명의 학생들의 이름이 있었다고 알려지죠. 사용할 계획이 없다던 해명의 허구성에 대한 힌트이자 한동훈 장관 딸의 스펙 쌓기 배우의 넥트워크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주맘에 올렸던 글의 마지막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불법적으로 음성적인 방식으로 허위 스펙을 쌓는 학생들 그리고 그 학부모들로 인해 입시와 대외적인 이미지에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란 사실입니다. 입시에 사용할 계획이 없다는 말은 해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인터넷 댓글에서 담배를 소지하다 걸린 학생이 필 거 아닌데요 라고 하면 되겠다고 응수한 것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한동훈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입시에 사용할 계획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 수많은 부정 스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당신들의 탐욕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하며 왜 당신들의 부정에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한동훈 법무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한정환 조카들을 옮겨 붙고 있다고 합니다. 17일 미국의 대표적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는 한정환 처조카들이 저자로 올라가 있는 여러 논문들의 표적 의혹을 제기한 영문, 청원 글이 올라가 있었으며 청원인은 캘리포니아 출신 A, M양 등이 표절 또는 조작한 논문을 발표했다며 이들이 공저자로 등재되어 있는 논문 5건과 표절 대상 논문 5건을 비교한 33페이지 분량의 조사 결과물을 공개했다고 알려집니다. A와 M양은 한정환의 처형이자 진영구 전 검사장의 딸인 J씨의 두 자녀들입니다. A양은 미국의 동부 아이비리그 가운데 한 곳인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치과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고 그 친동생 M양은 같은 대학에 합격해 올 가을 입학을 앞두고 있다고 알려지죠. 이 학생들은 원 저작물에 실린 핵심적인 실험 결과물의 숫자를 조금씩 변형해 자신의 논문에 게재했습니다. 청원인은 결국 이 논문의 경우 원 저자들의 항의를 받고 발표가 철회됐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의 자원봉사 활동 기록 중에서 실제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을 앞당겨 봉사활동한 것처럼 기록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14일 PD수첩을 통해 한 장관의 딸이 자원봉사를 했다는 경기도 A지역 아동센터를 찾아가 활동 일지를 확인했더니 전혀 엉뚱한 사실이 발견돼 놀랐다며 활동 일지에 촬영한 날짜가 6월 9일인데 6월 22일, 21일, 28일과 7월 5일에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힌 일지가 보였다고 보도하였죠. 이날 이뿐이 아니라 오지도 않은 7월 26일까지 봉사활동을 마쳤다는 한시의 자필 사인까지 되어 있어 충격적이었다며 담당자는 저희도 잘 모르겠다 한번 확인해보겠다 공문으로 답변하겠다고 알버무렸으나 답변서를 끝내 보내지 않았다고 알려집니다. 이에 사법적인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16일 오 한 장관과 배우자 모 지역 아동센터장을 사문서 위조,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세 행은 한 장관에 따른 실제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이미 한 것처럼 확인 설명하는 등 내로남불 끝판왕같이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일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다며 한 장관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죠. 학생들이 스펙을 열심히 쌓고 논문과 전자팁도 쓰고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고 노력하는 것을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위법, 편법적인 부분이 있거나 표절을 하고 대피를 시키거나 대신 제작을 시키고 돈으로 해서 스펙을 쌓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자체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내는 경쟁의 결과를 과연 우리가 맞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육의 환경에 의해서 출발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그 과정만큼 공정하게 하는 게 언어로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 아닐까요? 학생들의 노력이 순수치 못한 다른 이로 인해서 의미 없게 돼버린다면 우리가 언어로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법과 원칙을 가장 강조했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나친다면 결국 선택적인 공정과 원칙이 되어버린 것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환경에 의해서 자신들의 노력이 헛되지만은 않게 노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